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2월 5일 장마감 오후 5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고 계신 종목들 상한가 가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눌러주시고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꼭 따뜻한 댓글, 파이팅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 또 어제부터 조금 달라진 점이 반도체 로봇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특히 또 삼성전자 또 반도체 쪽으로 많이들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 그럼 반도체 이번에 폭락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인지, 그러면 반도체 말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2차 전지부터 뭐 유통주, 뭐 엔터주, 뭐 제약바이오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가 반도체 집중 분석이면서 2차 전지 같이 봐드릴 거고 향후 전략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사실 폭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특히 삼성전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16만 900원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죠. 일단 개인이 오늘 8조를 매수했다. 이거는 제가 주식하는 이래에 처음 보는 규모인 것 같아요. 보통 홀짝 게임에서 개인 투자자가 잘할 때는 뭐 폭락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왕창 사고 다음날 급등하고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여기 월요일 이때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6%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다음날 붕 떠가지고 무려 11%가 올랐어요. 이때 개인들이 거의 5조 가까이 매수하는 걸 봤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규모인 8조입니다. 너무나 많은 금액을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 근데 이게 장중 집계다 보니까 장 끝나고 또 매매하는 부분들 또 뭐 지금 미증시가 올라가서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집계되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글로벌 IT, 하이닉스, 뭐 대형주 크게 주가가 떨어졌고 최근에 비트코인은 진즉 약세로 꺾여서 하락 추세가 굉장히 깊은 상황이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금, 은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쓰셨던 분들은 하루에 마이너스 60%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업종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로봇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큰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의 매수 금액이 역대 최대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반도체 로봇 쪽 또 임상 뭐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큰 돈이 다 글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삼성전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급락하면 그거 사서 뭐 들고 가고 이런 전략인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같이 보셔야 될 이슈가 뭐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3자회담이에요. 이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원전주들이 굉장히 또 괜찮았었고 뭐 재건주도 움직였었고 요게 이제 또 여기서 우주항공까지 뭐 에너지 관련주까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회담은 이어질 전망인데 뭐 이번에 첫 술에 완전히 해결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휴전으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 치솟았던 자산 그리고 그동안 치솟았던 뭐 원자재 가격 급등 금은부터 해서 안전자산 여기는 조금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또 설명하기 전에 골드나 이런 은 쪽을 보시면은 실버 쪽으로 보시면은 거의 이게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한 달 내내 크게 올랐던 부분들
그냥 레버리지가 아닌 경우에도 30%가 하루에 날아가는데 레버리지 쓰면은 60%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먹었던 걸 하루 만에 다 반납하고 이런 대량 거래가 은 쪽에서 터졌고 금 쪽에서도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안전자산이나 이런 금, 은 쪽으로 하는 투자는 코인하고 비슷하게 이제는 낙폭과대 반등 노리면서 이제서 진입하고 하는 분들 쪽이 거래가 붙기 때문에 예전처럼 꾸준한 상승을 가지고 추세 우상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폭락할 때 사고 이런 건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게 추세 상승을 할 때 해야지 급락했을 때 하게 되면은 한 번만 떨어져도 몇십 프로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어쨌든 포로 교환 기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회담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평화협상이 바로는 안 되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당장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 안정될 가능성, 물가는 원래 진즉에 좀 안정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이 정도 뭐 20만원, 30만원 뭐 가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이런 각도로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시총이 절반이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여기가 올라서 지수가 체감 지수하고 많이 다르고 안 오른 섹터들은 오히려 그동안 버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그 버렸던 종목 안에서 정말로 특이 케이스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도 같은 종목이다. 거래 정지가 됐다가 상장 폐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점상이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시장이 뭐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한 가지는 실적이 좋으면은 최근에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동양고속이다 이러면은 뭐 고속철 터미널 개발한다고 해서 이렇게 10배 한 번에 갈 수 있나 천일고속 이런 것들이 나왔듯이 계양전기 같은 건데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0배예요. 더 이상한 거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시장이 BL 팜택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 하면 많은 분들이 버린 것들 안에서 안 움직이는 것들 안에서 계양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10배가 터지고 BL 팜택 같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환기 종목인데 매일 상한가를 가서 10배가 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버려버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밑바닥에서 이게 도저히 가망 없다고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안에서 호재 한 방을 통해서 하도 많이 개인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점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 시장이다. 이런 게 일단 나올 때는, 대형주가 약간 쉬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특히 많이 올랐던 섹터들. 또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떨어졌지만 이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상관이 없지만 신규로 과연 이 종목을 당장 들어가서 할 만한 자리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예요.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이건데 이거하고 인텔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텔보다도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이 큰 기업이 61에서 455까지 올랐어요.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월봉 각도로 오르는 게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마이크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예요.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과연 일단 대량 거래가 일단 나왔거든요. 이따 6시에 합쳐지겠지만 대량 거래가 일단 나와서 종가상으로는 일단은 21선을 깬 상황이에요. 지금은 장중반등이 들어간 상황이고 종가상으로는 21선을 깬 상황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다면 오른쪽에서 신고가를 치다가 요 마이크론이 5% 올랐을 때 삼성전자 12% 올라서 이렇게 장대봉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마이크론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일단 보여준다면 여기서 이런 정도의 거래량을 당장 내일부터 급등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내에서 미장이 마이크론이 올라서 시작을 하더라도 어저께 워낙에 많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론이 빠질 때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월봉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꺾인 상황이거든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분하게 조금 삼성전자를 저가에 매수하실 분들은 이 마이크론도 요번에는 신규적으로 또 임원들도 매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반도체 지수 조정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조정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를 만약에 노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조정이 21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21선을 한 번은 지지를 하고 오른 다음에 21선 아래로 요 밑에 라인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신규로 노리실 때는 뭐 15만원 뭐 정도? 그러니까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내 종목 뭐 급락 나온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신규로 들어갈 분들이 있어야 또 오늘 왕창 8조 샀어도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대비했을 때 지금 미국의 종목들 조정 대비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충분한 조정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매도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나갔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규모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새로 들어가서 수익도 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적어도 21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적어도 21선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또 바로 뭐 또 신용이라든지 미수, 뭐 스탁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레버리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번에 약간 흔들리실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 보면 로봇주도 이렇게 로보로보 급등했다 내려오고 레인보우 이런 것들도 오늘 빠지고 있잖아요. 급등했다가.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에서 잘 보면은 오늘의 지수를 견인하는 게 주가가 올라 있다가 실적이 좀 아쉽게 나오면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하염없이 좋다가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은도 금도 계속 이렇게 좋다가 여기 들어가도 먹고 저기 들어가도 먹고 여기 들어가도 먹고 매일 먹다가 한번 이렇게 꽝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하다가 몇 번 재미 보다가 확 물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주가 오늘 좀 시장에서 하락을 많이 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적어도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쪽은 아직 충분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와 대체할 수 있는 섹터들이 지금 뜨고 있어요. 최근에 2차전지 엄청나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반도체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새롭게 뜨는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마트 관련주, 뭐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뜨고 있어요.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이런 게 그동안 안 갔던 섹터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이건 하면 안 되는 종목일 정도로 했는데 상한가를 쳐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많은 분들 여기서 이 여행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하나투어도 있지만 항공주도 있어요.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지금 뜨고 있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그러면은 오늘 반도체 조정할 때 적어도 폭락은 안 나온 게 그래도 당분간 반도체 조정할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대한항공이라든지 농심 요런 것들도 움직임이 괜찮고 뭐 디어유 요런 종목들이 오늘 요렇게 뜨잖아요. 그동안 신저가에 있다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요새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한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한세실업 이런 종목들도 추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 말고 다른 섹터들이 호재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 이마트 같은 경우도 쿠팡이 요새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 새벽 배송 풀리게 되면 이마트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좀 열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요새 이상한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L, 팜택이 이런 것들 막 점상 막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상패 위기 벗어났다고 해서 3일 연속 상한가 간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새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파도는 그동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 파도 뭐라 할 게 없는 게, 파도 아무리 적자라고 해도 요새 다 적자나는 종목들, 로봇 AI 실적 아예 안 나오는 종목들이 상한가 가요. 전에도 후속주로 뜰 수 있는 뭐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동안에 보시면은 이거 시총이 거의 1조 6천억 갔는데 1조 6천억 가다 매출 70억이에요. BL팜텍 매일 상한가 가는데 지금 10배 올랐어요. 순식간에. 계양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적자예요. 10배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는 그동안 소외가 됐던 종목 안에서 이렇게 크게 터지는 게 나온다. 그게 심지어 상장 폐지를 면해도 그게 개인들이 많이 털리면 급등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2차 전지주들을 제가 특히 2주 전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는데, 에코프로 BM도 한 60% 가까이, 에코프로도 60% 가까이, 또 같이 항상 강조드렸던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한농화성, 뭐 이수 스페셜틱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그럼 2차 전지주는 죽지 않았다. 에코프로 BM 자체가 잘 보시면은 이게 1428억 흑자 전환했다. 근데 많은 분들 헝가리 공장 상반기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쪽도 가다 보니까 여기에 AI까지 엮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둘, 또 요번에 강조드렸던 쇼커버링이 한 번에 셋 이렇게 터졌어요. 에코프로하고.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는 지금 안 간 2차 전지 쪽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늘상 강조드렸던 포스코 그룹주는 에코프로가 조정 나와도 큰 상관없다. 포스코 홀딩스가 아직 쇼커버링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키 맞추기, 에코프로는 제가 제시한 가격 거기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도 찍었고, 에코프로 BM은 일주일 전에 26만원, 5, 6만원까지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년 내내 물을 탔던 가격을 회복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밑에 떨어져 있을 때 쓰레기니 뭐니 얘기하면서 2만원, 만원 간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에코프로 트럼프 당선되고 뭐 화재 나고 이거는 상패 종목이니 뭐니 엄청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 저는 바닥에 있는 거 털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구가 안 된다고. 1억에 4천만 원 되면 그거 손절치고 4천만 원 가고 3배 수익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손절을 크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4천만 원 투자도 못 해요. 500만 원 사고 또 내가 갖고 있던 거 올라가면 또 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밑바닥에 있는 것들 안에서 이런 식으로 터졌을 경우에, 지금 에코프로에 말하기 좋잖아요. 급등하고 뭐 100만 원 간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미 떴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지지난주에 급등을 하고 지난주에 에코프로 급등할 때 쉬고 이번 주에 에코프로 쉬는데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쇼커버링이 안 나왔다. 키 맞추기가 들어가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요 위에 있죠. 2년 동안 물 탔던 가격 40에서 45만원, 여기 쇼커버링이 들어가야 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포스코 그룹주가 다 그게 되고 있어요. 포스코 DX도 강조드렸고 하나같이 버릴 거 없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도 추세 좋고 자리 만들고 있고 월봉상으로 지금 여기는 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도 1등 종목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는 급등을 해서 상을 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량 거래가 안 터졌어요.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처음에는 DX도 많이 강조드렸지만 지금 아직 쇼커버링이 안 터진 거는 포스코 인터하고 포스코 홀딩스다. 포스코 엠텍도 강조드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포스코 그룹주는 움직임이 좀 달랐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 M이 아직 그 라인을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 M도 유증 이슈가 있었었고 이때 당시 때 유증을 포스코 홀딩스가 3자 배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 가격을 갔단 말이에요. 25, 6만원. 그러면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 갈 때 포스코 퓨처 M이 못 갔는데 키 맞추기가 들어가려면 여기도 일단은 한번 27만원에서 뭐 또 30만원 이 라인까지도 한번 거래량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시끌시끌해지니까 그때 가서는 1차적으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쇼커버링이 아직 안 나왔다. 이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 2차 전지주를 보시고 항상 강조드렸던 전고체는 한농화성, 뭐 이수 스페셜티 이런 것들이 대장이다. 주가 급등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워도 조정 때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전고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전지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엔캠도 바닥에서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급등 들어갔고 에코프로 머티도 급등 들어갔었고 하나같이 지금 추세가 깨진 게 없잖아요. 바닥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머티 엔캠 추세가 깨진 게 없어요. 2차 전지 바닥 스타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아직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도 추세만 만들어놨지 대량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급등했다고 해서 저는 원래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만 주고 장창 얘기를 그동안 했었어요. 예전에 삼성 SDI도 같이 했었었고.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BM은 1차적으로 급등을 단기간에 많이 해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게 포스코 그룹주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을 하고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이랬으면 좋겠다. 또 그럴 가능성이 쇼커버링이 안 나왔다. 에코프로는 대량 거래가 나왔고 예전에 아무리 떨어졌을 때도 이때 신저가를 찍더라도 대량 거래 안 나왔다. 예전에 올랐을 때 거래한 거다 택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이 대량으로 덤벼들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덤벼드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적 발표를 했더라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상을 때리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실적 발표하고 바로 급등 못하면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쇼커버링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막 급등하는 그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에코프로 예전 이 에코프로 옛날에 아무리 물렸어도 지금 거의 다 회복한 거예요. 이 밑바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최고점 기간은 짧았고 물타기 기간 2, 3년이 굉장히 길었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도. 그쵸? 에코프로 BM도 물타기 기간이 길었지. 물타기 기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오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물탔던 분들 다 수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위치까지 가지 않은 게 포스코 그룹주고 포스코 그룹주는 뭐 여기에 알래스카가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철강도 안 갔고 현대제철도 안 갔고 그쵸? 그러면 철금, 비철금속 뭐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가 있고 철강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최악은 지나갔던 부분들 건설도 그러한 관점에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대제철도 안 갔고 현대건설이나 이쪽은 이제 원전으로 날아가는 종목이에요. 원전. 아시겠죠? 그럼 원전으로 날아가는데 여기도 워낙에 많이 급등이 들어갔는데 지금 예전에는 현대건설이었지만 최근에는 대우건설이 원전에서 건설주 중에 대장입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쉬어갈 때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하는 게 건설 원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전 쪽에 엮여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는 올랐지만 연봉으로 보면 아직 위가 왕창 열려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을 때도 간 적도 없고 이제 부동산 공급 늘리고 해외 쪽 매출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추세가 계속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HD 건설기계 이건 재건주로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재건주 건설기계 뭐 최근에는 대동기어 여기까지도 재건으로 붙고 현대 에버다임도 재건주로 붙었어요. 근데 재건주 중에 제일 싼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면 한미글로벌, 진성TC, 대창단조, DY파워 여기까지예요. 아주 싼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이 싸다. 또 DY파워 갖고 있는 DY까지 여기는 자율주행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건설 보실 분들, 재건 보실 분들 작년에 이제 조선이었는데 올해는 건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쪽 매출이 높고 원전에 엮여있는 건설 원전이나 전력 설비가 지금 안 죽어요.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그쵸? 이런 것들 안 죽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일진전기를 가지고 있는 일진홀딩스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 올라도 싸요. 올라도. 근데 요런 홀딩스 관련주 중에 엇박자가 난 게 원익하고 원익홀딩스예요. 보시면은 원익홀딩스가 엄청나게 이게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원익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급등을 하죠. 주가가.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진전기를 가지고 있는 일진홀딩스, 또 최근에 일진파워까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여전히 살려져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소형주, 지주회사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또 재건에서 지주회사, 재건주에서도 DY파워 갖고 있는 DY, 여기는 자율주행도 엮여있고 실적이 제일 싼 자동차예요. 지주사. 아시겠죠? 부채도 없어요. 이런 쪽은.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는 얘기예요. DY파워도 그렇고. 그래서 재건주도 싹 보시고 이제 건설주 보셔라. 건설주도 DLENC 같은 거. 요런 게 지수가 오히려 조정 나올 때 갈 가능성이 높아요. DLENC, GS건설, 빅3 건설 있죠? 요런 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까지 같이 보시면 된다. 건설에서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고,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좀 빠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시기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또 제가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추세가 좋은 것들, 아니면 바닥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것들, 최근에 말도 안 되는 거에서 급등하는 것들, 아무리 밑에 있어도 한 달 올라서 10배, 일주일 전에 올라서 10배, 또 뭐 급등해서 2배, 이런 것들이 그동안 버려진 거에서 나와요. 작년에 안 올랐고 심지어 폭락한 거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안 간 거 안에서 코스피가 지금 막 급락해가지고 제자리로 갈 일은 없잖아요. 기초 체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올라오는 과정에서 키 맞추기가 들어가야 되고, 코스닥도 훨씬 덜 올랐고, 여기를 굉장히 코스닥에 대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인 종목들, 실적이 좋은데 안 간 종목들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뭐 대형주가 올라서 안 올라도 상한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뭐 서울 지역이 오른 다음에 어느 지역이 갑자기 개발되면 거긴 10배 가잖아요. 서울 지역이 2배 10년 동안 오를 거, 다른 지역에 뭐가 개발되면 10배 한 번에 되는 그런 논리예요. 주식도. 중소형주는 워낙에 소외가 되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로봇이나 이런 뭐 특별한 뭐 AI 진단 바이오 뭐 이런 거, 반도체, 여기에 엮이지 않은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아도 로봇주는 오르고, 실적이 안 좋아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가 올랐듯이 지금 밑바닥에 있는 거 안에서 실적 좋은 애들이 또 급등을 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를 그동안 강조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품주 안에서 로봇에 연관되어 있는 대형주 현대위아입니다. 여기도 10년 동안 바닥 찍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올랐죠. 현대모비스 12년 동안에 저점 찍고 요번에 딱 2달 올랐어요. 2달. 딱 2달 올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태우면서 안 가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합니다. 주식이. 그래서 12년 동안 안 간 거 안에서 올라가고 10년 동안 안 간 거에서 올라가는 자동차 부품주도 나온다. 근데 보시면 화신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오른 게 없어요. 추세는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자동차주 안에서 뭐 코리아 FT, 중소형주, THN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근데 안 오른 것 중에 싼 거를 아까 DY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워낙에 싸다 그랬죠? 또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 관련주고 DY 파워 갖고 있는 재건주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런 애들이 12년 동안 저점 잡고 아직까지 위로 안 쌌는데 요런 것들이 뜨게 되면은 제가 일전에 강조드려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나무가예요. 남들 같대 안 가서 한 번에 상 때리고 가고, 그쵸? 요런 식으로 갑자기 간단 말이에요. 뭐 SJG 세종처럼 거래량 없이 소외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고, 그쵸? 그리고
특히 말씀 예전에 많이 드렸던 쿠폰 같은 것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 없이 죽어있다가 한번 시세를 크게 줄 때가 있거든요. 요런 DY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동차주 중에 또 싼 거 말씀드리면 PHA가 쌉니다. 추세는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현대공업, 뭐 동아화성, 요런 것들이 싸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나마 요 위치에라도 와 있는 거지, 이 위치에도 안 와 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나 뭐 로봇에 들어가든 뭐에 들어가든 진짜 로봇 아닌 애들이 급등하거든요. 로봇 해가지고 매출 안 나와도 한 달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새 움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주도 안 간 것들 위주로 대형주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쪽을 저는 조정식 보셨으면 좋겠다.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 그쵸? 항상 여기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게 괜찮더라고요. 아까 말씀 롯데지주, 뭐 롯데 관광개발이 많이 올랐고, 롯데 지주가 또 안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요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게 농심, 뭐 한섬, 한세실업 이런 애들이거든요. 요런 애들이 장하고 관련이 없어요. 심지어 강원랜드 같은 것들도 지금 장하고 관련이 없었죠. 요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것들. 또 보시면은, 그러니까 화장품주도 그렇지만, 화장품주가 예를 들어서 막 그동안 계속 갔던 것들이 안 가는데, 한국콜마는 폭락 나오고 이제 슬슬 바닥 잡고,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 카카오뱅크가 급등 들어간 거예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니 카카오페이니 예전에 급등하고 다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등했을 때 주식하면 안 돼요. 거의 계속 가는 거 몇백 개 중에 몇천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잡는 게 아닌데, 내려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쭉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실적 굉장히 좋죠. 자리도 좋고,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대형주 안에서 연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12년 동안 떨어지고,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지금 로봇 AI든 반도체든 완전히 화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려들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서도 왜 이렇게 한미약품이 그동안 못 갔느냐. 2015년 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때 엄청 폭등했죠. 지금 마치 반도체 AI 같잖아요. 한미사이언스도 그랬죠. 이때 순식간에 이렇게 1300% 급등하니까 12년 동안 바닥 찍고 여기서 이러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도 이때 지금 뭐 삼성전자만큼 달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12년 만에 지금 이제 슬슬 바닥을 잡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LG 생활건강도 그래서 못 간 겁니다. 그동안 하도 많이 올라서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새로 시작하는 한미약품인 한미사이언스, 아모레 퍼시픽 이런 애들 대형주잖아요.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셀트리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셀트리온도 최근에 괜찮다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제야. 근데 코로나 때 제대로 안 간 거, JW 중해제약 강조드리고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도 고점 찍고 회사는 계속 좋은데, 요것도 2016년 고점 찍고 이제서야 다시 좀 위로 움직이려고 하는 최대적 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정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전이 됐든, 제가 원전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밑바닥에 있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재건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 강조드렸잖아요. 한전 산업을 같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전 산업이 더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2배 올랐죠. 한전기술 이때 급등하고 나서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는 그만큼 못 올랐어요.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밑바닥에 있는 한전산업이 급등 들어가잖아요. 가면 이게 많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기술이 밑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드린 건 보성파워텍인데, 보성파워텍도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뭐 우진 이런 거 뭐 단기간에 급등한 거 없거든요. 우리기술이 급등해요. 우리기술이. 그래서 밑바닥에 있다고 안 가는 거 아니다. 특히 2차 전지도 밑바닥에 있는 거 안 가는 거 아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요. 가면 어차피 하루인데, 이런 하나솔루션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솔루션 이런 식으로 급등했을 때 얼마나 많이 추천 나왔어요?
근데 이거 반절까지는 4만 원에서 어쨌든 2만 한 5천 원까지 빼고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안 움직이다가 지금 대량 거래 터져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겠죠. 올라가는 것 중에. 증권주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키움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 유안타증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신고가 가고 있고 한 가지 형식이 좀 다른 게 한화투자증권이에요. 이거는 두나무 관련주로 해서 두나무 지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보면 얘도 잘 보면 한화자 들어간 것 중에 최근에 설치는 게 한화 갤러리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주봉상으로 밑에 지지선, 하한선 여기 이렇게 찍고 다 버려놓고 횡하게 있다가 갑자기 급등해서 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버려버리게 만든다는 거 밑바닥에서. 그리고 나서 크게 간다. 주식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린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이게 형식이 좀 다른 게 이거는 정통증권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 갔는데 얘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 조정 나왔을 때 이제는. 왜냐하면 움직임이 달라요. 다른 증권사하고. 근데 결국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증권주도 이쪽 하나자 들어간 거 이런 거 보시면은 하나 갤러리아도 그렇고 항상 제가 밑바닥에서 예시 들으는 하나 갤러리아, 최근에 급등했던 계양전기 이런 것들 보면 절대 밑에서 못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서 정리해야 돼요. 제닉도 그랬죠. LVMC 말씀드릴 때 비교했었던 거 제닉이 그렇게 실적이 좋고 나왔을 때 안 가다가 이렇게 주가 바닥에 있죠. 다 버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게.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 밑에 파란색 선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파란 엔벨로프하고 볼린저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닉도 그렇지만 하나 갤러리아도 요 위치에서 급등하잖아요. 요 위치에서. 그쵸? 대성 대성 하이텍 요런 애들도 요건 좀 아닌가요? 대성 하이텍도 결국은 요 위치에서 급등한 것 같은데 요 위치에서 급등했죠? 대성 파인텍 이것도 요 위치에서 급등을 최근에 좀 한 거잖아요. 하더라도. 또 있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밑바닥에 있는 거 안에서 지금 비정상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말씀드린 종목에서도 주도주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여행주, 그동안 안 갔던 거, 심지어 CJCGV도 지금 추세 좋아요. 지금 현재 CJCGV도 바닥 다지면서 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커버 나올 가능성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통주든 무슨 여행주든 대한항공하고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거 보시고 또 하나가 JS 코퍼레이션 요게 또 싼 종목이에요. 요게 이제 PBR 0.5배짜리인데 얘도 잘 보니까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움직여서 올라가는데 저평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지수가 조정 나올 때 움직이는 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항상 에코프로 갈 때 포스코홀딩스 갈 때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임이 달라요. 로봇주도 항상 늦게 가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도 나중에 혼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에코프로 갈 때 안 가다가 지지난주 달리고 지난주 에코프로 가니까 안 가고 이번 주에 2차 조정 나오니까 포스코그룹 좀 괜찮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속 살려져 있는 섹터도 있지만 2차 전지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신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팜스코다 갑자기 실적이 좋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밑바닥에 계속 신저가였어.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급등해 실적 좋으니까 가죠. 이런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원래 실적 좋다고 안 움직였었는데 선익 시스템도 실적이 좋으니까 갑자기 이게 급등을 한 달 전부터 실적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이런 식으로 생전 안 가다가 땡겨버리는 종목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삼표 시멘트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산주라 그러고 그냥 가는 점상 가고 막 BL팜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고 파도같이 이렇게 갑자기 거래 정지되다가 살아나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흑자 전환했더니 알톤처럼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안 가다가 생전 안 가다가 비아트론도 그렇고
요것도 갑자기 밑바닥에서 급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갔던 원전에서도 한전산업이 움직이고 한전기술, 항상세가 한전기술, 한국전력 강조드렸잖아요. 근데 한전산업도 꼭 같이 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심지어 뭐 금양, 그린파워 이런 것들도 물론 오늘은 조정하지만 갑자기 밑에서 움직인다든지, 모두투어 같이 점상을 갑자기 가서 막 급등을 해서 한 번에 가지를 한다. 생전 안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골드앤S라고, 이게 뭐 동전주인데 갑자기 오늘 상처요. 기업 가치 제고한다고.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파도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고 갑자기 밑에서 실적 나오는 거 올라가고, 디어유 같이 밑바닥에서 갑자기 가는 종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점상 가고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버렸던 것들 안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BL팜텍이나 이런 많은 분들 계양전기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양고속, 천일고속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공통적인 거는 밑에서 남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 안에서 이런 게 터져요. 근데 세력들은 알고 있겠죠.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뭐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BL팜텍이 점사 갈 수가 없어요. 지네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팔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몇 명만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을 사람만. BL팜텍을, 이 기업을 믿고 기다린 분들이나 이렇게 점상 가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계양전기처럼 그냥 생전 신저가였었어요. 작년 연말까지 신저가였다가 갑자기 한 두어 달 만에 10배가 상한가로 이렇게 기세로 가잖아요. 점상 막 20% 시초가 뜨고 가는 거는 소외가 된 거에서 이런 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계속 좋았던 종목인데 안 간 것들에서 그런 게 나온다.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 안에서 또 급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LVMC 홀딩스가 사실은 너무 바닥에서 아직 치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LVMC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0%에서. 원래 외국인 지분이 적은 게 아닌데 잘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라오스의 최대 규모 3천억을 투자한 쇼핑몰도, 여기 모회사에서 투자한 쇼핑몰, 거기에 이마트, 노브랜드, 요새 이마트 잘 나가잖아요. 이마트, 노브랜드 들어가고, 이마트 대형마트 들어가고, 이마트 24 편의점 들어가고, 신세계백화점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LVMC하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기에 뭐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뭐 현대차 지분이 들어간 LSM, 코코넛 사일로 지분 들어간, 현대차 지분 들어간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지금 4월 달에 목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라오스 쪽의 현대차 점유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들어가는 것들이 코라오라는 그룹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라오라는 그룹에 지금 보시면 자산은 매출 2조 2천억, 자산은 3조. 여기에 최대 주주 코라오 그룹의 오세영 회장이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LVMC의 최대 주주가, 상장 회사인 LVMC의 최대 주주가 오세영 회장이고, 이 오세영 회장이 2,100원에 5천만 주를 요번에 갖고 갔어요. 거기서 지금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 여기 보시면은 이미 전기 삼류차 뚝뚝이 있죠. 라오스 가서 택시 잡으면 뚝뚝이 오는 거를, 전기 뚝뚝이를 여기 LVMC 가고, 차는 현대차, 기아차가 전부 다 LVMC에서 하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이미 자동차, 현대차가 트럭은 70%, 일반 자동차는 50% 점유율이 있는 상황에서 4월 달에 무려 3천억이나 투자한 쇼핑몰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마트, 앞으로 이마트하고 합작법인한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LVMC에서 지분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편의점은 원래는 코콩 메가볼이었는데 라오스판 스타필드가 생기잖아요, 4월 달에. 여기에 한국 기업 60개 들어가고 태국 기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의점 2,000개까지 목표로 하는데 전부 다 이마트 입사가 생기는 건데,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것은 확실시 돼요. 은행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차는 은행도 갖고 있고. 그래서 편의점도 이제 오픈을 할 거고, 다른 건 몰라도 코라오 그룹에서 안 하는 게 없어요. 보시면은 코라오에서 K뷰티, 여기에 신세계백화점도 여기 들어가요.
코라오랑에서.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도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뮤니스 바이오 이런 것들도 다 코라오랑 하는 거예요. 여기 오세영 회장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 첨단 재생 치료 이쪽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여기에 라오스 쪽은 전부 다 LVMC예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 24 전부 다 LVMC 매출로 앞으로 되는 거고 지분을 확대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기사화가 돼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마트가 어차피 여기 보시면은 라오스 이마트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은 이마트 24는 라오스 최초 편의점 진출인데 이미 1등이에요. 편의점이. 지금 몇백 개로. 근데 앞으로 이마트 24가 전부 다 생기는 건데, 라오스 편의점이. 여기에 이제 LVMC가 지분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LVMC 매출이 안 그래도 현대차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1년째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은 전체 2등이잖아요, 트럭이. 거기에 이제 미얀마 현대차도 점유율이 1등이에요, LVMC가. 현대차가 미얀마에서 파는 거, 현대차가 라오스에서 파는 건 전부 다 LVMC 매출인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가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대주주가 2,100원에 5천만 주 가져간 건 틀림없고, 기관이 1,750원에 300억 이상 가져간 것도 틀림없어요. 그리고 실적은 매 분기마다 몇백 %씩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적자 났을 때만도 못해요. 지금 부채 비율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보시면은 3년 동안에 부채도 지금 자산 5,200억에 부채 1,9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자산은 7,100억, PBR 0.5배예요. 그래서 좋은 내용 많은데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 작업이 6개월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오세영 회장이 2,100원에 주식을 갖고 가고 나서 이러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그게 조금씩 쇼커버릭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예전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거 다 LVMC 매물대 하나도 없어요. 이 떨어지는 동안에. 이것도 이 거래량은 오세영 회장이 다 갖고 간 거래량이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붙었을 때 대량 거래가 붙어서, 뭐 흥국 F&B도 그렇고 붙었을 때, 밑에 있다가 붙었을 때는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흥국 F&B 마냥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아니 회사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있고 뭐 대주주가 판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대주주는 계속 싸요. 회사는 계속 좋아지고 뭔가 있으니까. 또 협업하는 기업들이 다 대기업이잖아요. 카카오로 택시 잡을 때도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협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동구바이오제약, 또 현대차, 기아차, 이마트, 신세계 다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기업이 시총이 3조입니다. 코라오가. 자산이. 근데 LVMC의 최대 주주가 오세영 회장 상장되는 회사인데 예전에 1조 5천억이었어요. 상장 회사인데도. 근데 옛날에 가격보다 하고 있는 건 훨씬 잘하고 있고, 대주주가 주식을 훨씬 많이 샀는데 주가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때 옛날 시총이 1조 5천억인데 1조는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도 LVMC 모기업이 자산이 3조고 1조는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업을 하나 했으면 지금은 20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엔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윗단으로 방향을 틀면은 위로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오늘 다 봐드렸고, 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대우건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오늘 뭐 화장품주, 항공주 뭐 이런 것들이나 다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꼭 2번 정도 시청해 주시고, 안 가는 종목도 저는 이게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실을 보고 매도하면 복구가 안 돼요. 일반 분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왕창 갖고 있다 손절치고 그게 가면은 주식을 못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최저가에 깠는데 올라간다, 주식을 못 해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고 단가를 맞춰서 포트폴리오 하시면은 회복되는 타이밍이 꼭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래 기다리는 한 점에 대해서는 2차 전지부터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꼭 잘 되시라고 하늘에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꼭 좀 부탁드리겠고, 건강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